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원에 가면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최옥희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고 있는 우리 강아지 이름은? 태랑이에요. 네,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제가 키운 지 5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그 키우게 된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태랑이를 5년 전에 강원도 봉평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지인들과 함께 대선배님이신 팔순 독신 할머님 댁을 찾아뵀는데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강아지를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오늘 온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한 명은 꼭 이 아이를 데려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몇 분이 가셨다고요? 그때 7명이 갔는데요. 네. 온 사람 중에서 꼭 데려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들이 모두 다 망설였지요. 아무도 좋아하면서도 키우지는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분들이, 제가 기숙사 사감이다 보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는 기숙사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정말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 태랑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태랑이 모친으로 당첨되신 거잖아요. 네. 예,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처음에 낯설고 그랬을 텐데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강아지를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키웠던 경험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키우기가 무척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못 키웁니다 했지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데려왔는데 먹이는 것도 힘들고 또 병원을 자주 가야 했어요. 처음에 아이가 다리도 절고 있었고 너무 말라 있었고 3kg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뭘 쉽게 먹지를 않아요. 그때 데려올 당시에 같이 살던 고양이, 조그만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먹던 캔을 주로 먹다 보니까 자기 사료는 안 먹고 오로지 고양이 캔만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 엄마를 거쳤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그 병원에 데리고 가서 우리 태랑이를 건강검진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이도 궁금했고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일단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종합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다리가 또 좀 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치료해야 됐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많이라고 하면 얼마가 들었을까요? 하여튼 정말 그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단 몇십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저희 경우에. 예, 예. 근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만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염려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제가 내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산책을 가야 되고 또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예. 아무튼 그 강아지의 정서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시간과 마음을 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어렵고, 제가 교육을 받으러 어디 갈 때에는 맡기기가 어려웠어요. 네, 네, 누구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맡길 데가 없어서 이제 나중에 그 병원에 며칠씩 맡기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맡겼는데 그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했다라는 거를 또 듣게 돼서 여러 네. 집을 거쳐서 네. 왔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태랑이라는 그 이름을 제가 지어준 것이
태극기 태자에 아리랑 랑자 우리나라 그 제가 좋아하는 태극기와 아리랑을 그 한자씩 따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원래 이름이 베토벤이었대요. 베토벤? 네, 생김이 아마 좀 그렇게 생겨서 뾰족하게 생겨서 그런지 베토벤이었대요. 아니. 어느 보호자를 거쳐서 나한테까지 왔을까 네. 한번 추적하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이 아이가 누구를 통해서 그 할머님 댁에 왔나요? 여쭤보니까 아유 우리 집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던 거야. 그러면서 후배가 할머니 적적하실까봐 좀 키워보시라고 친구 삼아 보시라고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주밖에 안 된 아이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해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서 또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그 입장을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거슬러서 알아보다 보니까 유기견이었대요. 유기견이었는데 어떤 경찰 아저씨가 동물을 사랑하는 가정에 보냈는데 그 가정에서 또 사정이 생겨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계속 못 키운다고 또 지인한테 보낸 거를 또 지인이 어떤 아마 미혼 여성이었던가 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같이 키우는 과정 중에 또 결혼을 하게 돼서 친정집에다 이 아이랑 이 태랑이랑 또 고양이랑 맡기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고양이랑 이 태랑이를 아는 사람한테 주었는데 그 아는 사람이 또 그 할머니 댁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7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름은 태랑이고 네. 유씨래요. 유기견. 유기견, 네. 유태랑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듣고 더 안쓰럽고 참 가엽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안고 계시다가 우리 손녀딸을 데려가니까 만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강아지 순하니까 만져봐도 돼.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겁도 없이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니까 얘가 손을 확 물었어요. 그런다고 또 다시는 강아지를 안 만지거든요. 어떻게 주의를 주시나요? 애들이 만져보려고 하면.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처음에 워낙 순하니까 우리 태랑이 너무 예뻐요. 우리 태랑이 인사하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아이들이나 누가 또 관심 보이시면은 만져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오히려 태랑이를 가까이 가게 해줬는데 어느 순간 우리 집에 택배 아저씨가 이제 오셨는데 택배 아저씨 들어오시자마자 얘가 달려들어서 무는 거예요. 물론 세게 문 건 아니지만 아 따가워 이렇게 그 택배 아저씨가 놀래는 바람에 어머나 얘도 무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를 줘야 되겠구나. 절대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지 말고 일단은 개들끼리 만났을 때만 둘이가 좋아하면 인사시키고 저는 물어봐요. 산책하다가 어떤 개가 관심을 보이면은 어머 너도 우리 태랑이처럼 인사하는 거 좋아하니? 그러면 그 친구가 꼬리 치면은 같이 태랑아 인사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친구가 짖거나 피하거나 그러면 태랑아 친구가 지금 만나기 싫대 인사하고 싶지 않대 우리 다음에 인사하자 이러고 또 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암놈이에요? 네. 새끼 낳았었나요? 우리 태랑이가 우리 저한테 와서 참 사연이 많이 또 생겼어요. 하여튼 얘가 어떤 언니를 따라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걸 처음엔 몰랐지만은 그 말랐던 아이가 점점 배가 좀 불러오고요. 없던 젖꼭지도 생기고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이 말랐던 애가 살찌는 건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불러왔을까 놀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 해봤더니 3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경사났네. 아유, 저는 경사가 아니라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정말. 얘 한 마리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얘가 살아온 길이 여러 과정 속에 보호자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얘를 계속해서 키우기가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이기 때문에 얘를 아무한테나 막 맡기고 나가기가 불편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얘를 좋아하는 보호자를 만나면 주고 싶다. 이 지금 알아듣고 그렇죠. 슬퍼할 예, 것 근데 같은데. 워낙에 이제 단련이 됐을 거예요. 네. 제 마음도 얘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잘 키울 사람만 있으면 주고 싶었거든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제 수컷 한 마리랑 암컷 두 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40일간 그 새끼들을 키우고 있다가 이제 어떤 교육을 또 받게 돼서 할 수 없이 동물병원에다가 맡겼어요. 예. 맡기고 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어차피 제가 못 키우면 누군가 또 분양에 가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병원의 원장님이 데려갔다가 금방 또 데려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럼 놓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세 예. 마리를. 네. 네. 근데 그때 우리 태랑이가 자기 새끼와 헤어지는 거를 그렇게 섭섭해했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우는 거예요, 밤새. 아이고. 사실은 이 마른 태랑이가 자기 새끼 세 마리를 젖을 먹이느라고 무척 힘들어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강한 모성을 보이면서 자기 새끼를 그렇게 먹이는 거를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예. 아이고. 이 태랑이를 데리고 와서 가장 기뻤던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태랑이가요, 저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일이 있어요. 제가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몇 가지 악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악기를 즐기고 있는데 제가 즐기는 악기가 기타하고 우쿨렐레, 오카리나, 하모니카예요. 그런데 다른 거 연주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이 그냥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기만 하다가 하모니카를 불 때만 되면은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흥얼흥얼 제 하모니카의 음에 맞추어서 높였다, 낮췄다, 길게 했다, 짧게 했다. 그렇게 자기 나름으로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어머, 너도 하모니카를 좋아하니? 얘한테 하모니카 불어보라고 좀 주시지 그랬어요. 글쎄 말이야, 이제 앞으로 그래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얘는요, 어떤 재롱을 하냐면은 제가 잘 때 이제 불을 다 끄고 누우면은 이제 그때는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얘가 저한테 자기 자리에 있다가 막 달려와서 제 손에다가 자기 주둥이를 막 들이대요. 그럼 저는 어머, 태랑이 인사하러 왔니? 그러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여기 턱 쓰다듬어주고 어머, 우리 태랑이 인사하러 왔어? 엄마 안녕? 이제 코자, 태랑이 코자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못내 아쉬운지 가다가 말고 다시 와요. 그래갖고 또 제 손에다가 막 이 주둥이를 집어넣으면은 또 만져줘야 돼.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자리에 가서 잘 자요. 자랑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하시네요. 어쩌면 개가 저렇게 사람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방학 때 되면 아무도 없어요. 기숙사라서. 예.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얘를 놓고 밖에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가면은 처음에는 방에다 키우지 않았고, 네. 밖에 테이블에다가 밖에 야외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얘 끈을 거기다 달아놓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는 제가 밖에서 들어오려고 보니까 대문 밑으로 얘가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문 밑으로. 왜 그랬을까요? 어머,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거의 한 20m 이상 됐는데, 네. 그 묶어놓은 테이블에서부터 그 대문까지, 어머,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대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테이블을 끌고
그 목줄에 의해서 힘을 줘서 대문 밑까지 얘가 온 거예요. 어머,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엄마를 따라서 나오고 싶었으면 저렇게 그 대문 밑까지 힘들게 왔을까. 네, 네. 엄마 찾아서 네, 네. 나온 거다. 네. 네. 그리고 또 집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예. 이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분도 아직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000만인이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분들한테 한 말씀만. 강아지는 다른 거 없어요. 주인만 바라잖아요. 예, 주인만 바라보고 사는 개라는 게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주인이 나가 있으면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입장이니까요. 그런 개를 주인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키우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말 파양을 시키면 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올해가 무술년 해입니다. 이 반려견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옥희 씨와 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랑아 안녕. 안녕. 악수. 악수. 사랑의 악수. 악수.